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립니다. 예, 김철배 고모님을 비롯한 강원도당의 대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여 여러분, 정권 교체의 선봉 기호 2번 이종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내년에 우리는 기필코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강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강한 후보는 잠재적인 유력 후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손학규,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우리 당의 스타 군단을 불러봅니다.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흥미진진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서 신명나게 경쟁해서 더 단련되고 더 강한 후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후보, 특히 문재인의 대리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래서 경선 결과가 뻔한 결과가 된다면 경선 참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흥행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한 후보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전국에는 대선 승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심의 막전만을 바라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문심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저 이종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비주류 독립후보 바로 이종걸만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치열하게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어서 강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당이 계파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나아가서 더 민주를 넘어서 더 넓게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전통적인 지지자들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계셔야 될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이 잃어버린 전통적인 지지자들 복원하지 않은 채 우리가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당을 야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소위 문심의 낙점을 기다리는 주류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당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단합은 획일적인 뺄셈 정치뿐입니다. 오직 이종걸만이 특정 과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이 비주류 독립후보, 바로 이종걸만이 하는 정치는 계파 정치 물리치고 뺄셈 정치 물리치고 우리 당 안에서 일순간 모든 계파 없애고 우리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강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정권은 지지층을 완전히 회복하고 야권을 하나로 만들고 다시 묶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는 그런 저를 부결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패권주의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라고 합니다. 팽창과 확대와 통합과 정권 교체를 분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가 외롭고 힘들지만 대세에 따르지 않고 소수파의 편에 섰던 이유는 그 반대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였습니다. 당내 특정 계파에 기대서 당내 의견을 억압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패권주의야말로 바로 분열주의의 최고 나쁜 경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옳은 소수를 찾아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해본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본 사람만이 승리의 대표가 돼서 당대표가 돼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선 시절 노무현을 누구보다 선택해서 대통령 만들어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정치, 검찰, 거대 보수 언론, 삼성재벌, 무엇보다도 독선적인 대통령 그 하수인 국정을 상대로 저 10수년간 싸워 이긴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원내대표 시절에 필리버스터를 성공시켜서 우리 당이 아름다운 야당다움을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 할아버지 이혜영 선생께서 대세를 쫓았다면 과연 항일운동 하셨겠습니까? 소수지만 옳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선택한 저 이종걸도 할아버지 길을 따라서 결국 대한민국의 해방의 공로자가 되신 할아버지를 따라서 제2의 정권 교체를 위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주미애입니다. 정말 더운 날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불통, 독주, 우리 당의 분열과 반목, 저 추미애가 추풍을 날려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신 곳이 이곳 강원도 인제입니다. 김대중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던 인제의 선배 당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꿋꿋이 지켜주신 원로 당원님, 고모님을 향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내일이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지 벌써 7주기입니다. 분열을 선동하면서 김대중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통합하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대통령님 뜻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초임 판사 시절 살얼음판 공안 전국 한가운데서 판사 추미애 이름 석자, 공안 통치의 도구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양심의 이름으로 남겠다 맹세하고 전국의 판사들이 다 영장을 발부했을 때 저 추미애는 영장을 기각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샌 이곳 강원도 땅입니다. 저의 청춘과 신혼의 추억이 서려있는 이곳에 오니 다시 심장이 박동칩니다. 전두환 정권에 맞짱 떴던 판사가 이제 당대표가 돼서 민생을 지키고 강원도의 희망을 불어넣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강원도는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서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방을 깨고 발전의 길을 연 사람은 누구입니까? 차별을 딛고 세계로 옹비하는 강원도의 꿈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십니다. 동지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이광재 도지사를 배출했고 최문순 도지사에 이어서 또 이번 총선에는 외풍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송기현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이제 강원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 당대표 되면 3가지 약속 드립니다. 첫째,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당력을 총집중시키겠습니다. 둘째, 강원 발전 100년 대계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올림픽 끝난 이후에도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2018년 2월 25일에는 올림픽 폐막식에 우리가 뽑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에서 실질적인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미애 당대표가 돼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열겠습니다. 튼튼한 안보 지키면서 통일시대 함께 열겠습니다. 이제 보셨습니다. 누가 분열의 대표인지, 누가 통합의 대표인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누가 패배의 길로 이끄는지, 누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패배로 가는 분열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통합을 저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이제 저 추미애 통합을 디딤돌이 돼서 발로 뛰며 가슴으로 품으면서 엉어리진 동지들을 한 곳에 모아 모두가 정권 교체의 전세가 되도록 해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끝나면 승자가 주류되고 패자가 비주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종글 후보님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십시오. 우리 모두 승자가 되는 주류가 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당 인사 운영하고 당 중심 대선 운동을 전개해서 공정한 대선 경선 치러내고 신망 있는 외부 인사로 경선 룰을 제대로 만들어서 경선 후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집권한 후 소외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인사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야당, 힘있는 야당 만들어내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중산층, 서민 모두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저 추미애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천둥 번개 요란하게 칠 것이고 돌풍 비바람 맞아야 하는 대선 전국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경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의 대선 승리를 경험한 헌정사 최초 지역구 5선 저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 말씀 잘하시죠? 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예, 지금 강원도에는 2개의 큰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대선 승리와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반드시 해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당중심 대선 승리 기호 1번 김상권입니다.
강원도의 힘, 우리 당의 자랑인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 인사 다시 올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가 110만 표 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당 후보 지지는 40%를 못 갔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당의 험지입니다. 그런데도 9대 0인데도 새누리 국회의원 9명 우리 당 제로였습니다. 우리 당은 37.5%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송기현 의원이 계시고 최문순 지사가 계십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당 득표율이 50%를 넘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저 김상곤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우리 승리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 어떤 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의 힘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어갑시다. 정권교체로 강원도를 평화와 생명의 벨트로 만듭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더불어민주 국가안보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국가안보위원회는 강원도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토대를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저 김상곤에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121명의 국회의원과 1,500명의 광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10만 온라인 당원과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고 당원이 당을 바꾸는 우리 당 혁신이 강원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김상곤은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3가지를 해내겠습니다. 첫째,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당이 중심이 되는 선거로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대선 득표율 50%를 넘겨보십시다. 저와 함께 2017년 대선 승리하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 둘째,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을 혁신하고 통합시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선 이전에 국정운영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치고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들과 함께 합의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여의도에 갇힌 우리 당의 역량을 자치분권 생활정치로 확장하겠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위원장,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당원이 모두가 당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위원장이 최고위원이 되고 자치분권의 대표가 최고위원이 되는 우리 당,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 당원들이 와글와글 플랫폼 정당, 바탄난 민생을 구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생복지 정당,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저 김상곤이 바로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직책도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가슴에는 의원 배지가 없습니다.
오직 세월호 노란 리본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노란 리본은 바로 민생을 살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 대의원 강원동지 여러분,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정당, 혁신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정당, 그리고 정권 교체로 확장하고 확장하는 정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함께 이어가는 정당, 바로 이런 정당을 우리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더 민주를 더 큰 민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를 더 큰 강원도로 여러분과 함께 앞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강원도에서 세계 대회인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근본 노인위원장 우리 포부한 송현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마음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800만입니다. 60세 이상이 980만이 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우리 노인층 유권자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서 정체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가계의 부채만도 1223조 7천억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 갚기에 아주 힘이 들죠. 더군다나 역사상에 없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아마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입니다. 우리 당에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과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국방부까지 동원해서 관건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현명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주고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틀림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가 확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저는 제 일생의 마지막으로 당을 위하고 정권 교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본 노인위원장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는 국회의원 3선 의원과 현재 노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륜으로 해서 노인복지 문제만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인복지처
신설과 여러분이 그동안에 애타도록 선거 때 많은 공약들을 하고 했습니다만 자주 잘 안 됐던 사항인 노인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문제에 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동안에 효에 대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잘 모셨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효자상과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는 한국효도회 회장을 맡아서 전국을 위하면서 효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은 남에게 악한 사람이 없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은 남에게 선한 사람 없다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제정호입니다.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여러분, 마른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동생 제정부는 빈민운동가이며 60항쟁의 공동대표로 막사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막내 동생 제정원 신부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 5.18 민주화운동이 연루되어 서울대를 재직하고 지금은 천주교 신부로 있습니다. 저도 당과 노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OECD의 우리 자살률이 1위고 빈곤율이 1위입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비례대표 3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역사의 순간에 어디서 뭘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고다공원이든 노인정이든 가서 우리 당의 실정을 설명하고 우리 당에게 많은 협조를 구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노인화 조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선출직의 여성이 30%입니다. 청년이 10%입니다. 노인도 반드시 10%를 배정해달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저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은빛 반란, 노인들의 지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4,900이 아니라 5,150만 명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700만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겨우 200만 정도를 가져옵니다만 100만 표면 저는 350만 표만 가져오면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제정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세수는 새 푸대에 담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 활성화를 시키고 기호 1번 제정호가 확
민주당의 노인 발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200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주역이 자신이 주역이 되겠습니다. 부자 정세, 정권 교체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양극화되어 있는 부자 정세를 위해서 꼭 정권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 신명을 다하여 제정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한 표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바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염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 도민 여러분, 힘겨운 이곳 강원도에서 우리 당을 묵묵히 지켜주신 원로 고문 어르신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리우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다음 올림픽은 바로 이곳 강원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올림픽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전국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환경, 문화, 평화, 올림픽의 4대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강원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 유은혜가 여성 최고위원이 되면 10만 여성 당원과 함께 올림픽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평창 자원봉사단을 조직하는 일부터 필요한 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당원들의 빛나는 활동이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2018년 2월 25일. 그날은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개막식은 어쩔 수 없어도 2017년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폐막식에는 우리의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미 결집을 시작했고 내년 2017년만 잘 넘기면 앞으로 50년도 집권할 수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힘있게 결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는 필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저 유은혜는 1996년 김근태 의장님을 도우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원으로, 당직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고 19대 총선 비례대표를 접고 우리 당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재선의 높은 벽도 넘었습니다. 당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온 승리였습니다. 저 유은혜를 필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여성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전국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은 원내외 모든 여성 조직을 책임지고 대표해야 합니다. 253개 지역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여성위원, 여성국회의원까지
모든 여성 당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과 조직, 국회를 잘 알고 새누리당 현역 여성 최고위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유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일이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대중 대통령 평화 경제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세미나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의 통로이며 미래입니다.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김대중 대통령이 열어놓은 그 길, 한반도 평화의 길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저 유은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겨울에 한파도 녹였던 더불어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를 기억합니다. 강원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에 도전하는 기호 2번 양향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원도 합동연설에 온다고 하니 김철배 강원도당 상임 고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 김정우 의원과 함께 영입된 인연으로 인사를 올렸는데 어느덧 김정우 의원보다 김철배 고문님과 더 많은 정이 쌓였습니다. 저짝 땅 끝에서 이짝 땅 끝까지 우리 당의 역사가 신인을 키우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양향자, 힘내라 양향자를 외쳐주시는 존경하는 고모님이 계시는 우리 당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의 선봉에 양향자가 서고자 합니다. 저짝 땅 끝에서 올라온 양향자, 이짝 땅 끝의 강원도당 여러분께서 지도부로 이 양향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제 이름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졸신화입니다. 광주 상고를 나와서 글로벌 기업의 임원까지 간 저의 이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졸신화의 진짜 주역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작은 섬에서 태어나 평생을 낙선에 낙선을 거듭했던 그 사람, 목포 상고를 나온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모두가 호남당이라고 말할 때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사람을 대학은커녕 상고를 겨우 나와 평생 안 되는 지역구만 쫓아다니며 낙선을 거듭했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가 깨뜨린 주류의 벽, 그 틈을 비집고 나온 사람이 양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도전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양향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양향자가 당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당의 집권의 길에 가장 앞서서 부딪히며 없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당 강원동지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경력단절 여성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이 보육정책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 여성에 대한 취업 대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누가 발표하는 것이 국민이 더 주목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의 유리천장을 뚫고 나온 이 사람이 말한다면 여의도에서 숱하게 발표되는 정책 공약과는 다른 반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향자를 사용하십시오.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문가라면 몇 줄도 안 되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쁘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양자, ICT 전문가, 이 영양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를 여성의 삶의 보편성과 공명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가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우리의 정치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과감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당 동지 여러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 주십시오. 대선 승리를 위해 영입한 이 양양자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양양자를 사용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양양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도부에서 집권을 필승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양양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곳 강원도를 우리 민주당을 지켜오신 우리 김철배 상임 고문님을 포함한 고문님들, 우리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지난 대의원대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큰 절 올렸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치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았던 10만 온라인 당원 절반이 청년임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임에도 우리 당은 그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김병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원 청년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7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업할 당시에 그 시절에는 정부가 IT 산업에 투자하고 과학기술도 진흥했습니다. 그렇게 IMF를 지켜냈고 이겨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김대중 대통령님과 우리 당이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청년 김병관은 도전할 수 있었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청년 김병관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삽질 경제는 청년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에게 주는 6개월 청년 수당도 아까워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년 당원 대의원 여러분, 이 정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청년에게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청년에게 스펙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청년에게 기회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 일, 저 김병관이 앞장서 하겠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구하고자 입당한 저 김병관이 선배로서, 친구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우리 당의 험지 분당갑에서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온 저 김병관이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한 청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선 꼭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표의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청년들의 얼굴이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병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김병관이 우리 당 청년들의 새로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청년위원회, 스마트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네트워크 정당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발전기금도 확보하고 청년 공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청년의 문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청년 특보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 김병관에게 맡겨주십시오. IT 신화, 성공 신화를 쓴 저 김병관 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고 함께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 전투력 있는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낼 기호 1번 장경태 강원도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은 본래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학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하고 육아를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작조차 소수에게 유리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수의 기회를 모두의 권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집이 부도나서 배 타고 막노동해서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아닌 알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굽히지 않고 광우병 사태 때 총학생장으로 MB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언론화법에 우리 최문수 지사님과 함께 국회 천막에서 6일간 함께 단식했습니다. 초대 대학생위원장으로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대학생위원회 건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 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 지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24번 받았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많은 청년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동지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은 저에게 큰 짐이자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하고 떠나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당 안에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성장하고 배우는 제3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위한 청년 정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위원회, 청년 전략위원회 만들어서 당 기구와 소통해야 합니다. 청년 당직자에 비해 청년 권익위원회 만들어서 청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기준 기필코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수당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저시급 1만원 기필코 실현해야 합니다. 1980년 5.18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97년 정권교체 현장에 늘 청년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 정신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편견부터 깨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은 위기의 시대, 불통의 시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녀상 없애는 한일합의 100일을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하는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도당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전투력 있는 강한 청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사람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정경 대가하겠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강원도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부 만들어서 대선 승리의 선두에 서서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부 행사인 당대표